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병원 홍주희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초음파를 이용한 소아 환자들의 부위마취입니다. 이것은 저희 병원 전경인데 저는 주로 이쪽에 떨어져 있는 재활관절염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4개의 전신마취 수술방에서 모든 상하지 정형외과 수술을 하고 있고, 가장 흔하게 시행되는 블록 중 하나인 BPB 마취 케이스는 월 평균 70건 정도입니다. 저희 병원 소아수술은 트라우마에 의한 프랙처가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에서 신경차단을 조금 해주고 있고, 그러던 중에 APMG에 BPB 후에 이머전스 딜리리움에 관한 작은 연구를 게재한 적이 있어서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초음파를 이용한 상하지를 위한 리저널 블록들에 대해 초점을 맞춰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더블 더 아네스테틱, 더블 더 리스크, 즉 전신마취가 되어 있는 환자들에게 부위마취까지 시행하는 것이 마취에 의한 위험을 가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있었지만, 현재는 부위마취가 멀티모달 아날게시아의 큰 중심이라는 것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실 것입니다. 성인과 마찬가지로 소아 환자들에서 부위마취의 이점은 매우 다양합니다. 수술 중 사용되는 마취제의 양과 오피오이드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서지컬 스트레스 리스폰스를 줄여서 카테콜라민 등의 방출을 억제할 수 있고, 회복이 빠르며 페인 비헤비어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나 의료진의 수고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전신마취 자체를 피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소아에 대한 연구 설계의 한계로 에비던스 베이스드 베네핏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몇몇 다기관 데이터베이스들이 소아 부위마취에 관한 아웃컴들을 제시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카고에 계시는 수레시 선생님 주도로 진행된 프란이라는 것인데, 2015년 기준으로 약 20여 개의 칠드런 호스피탈이 참여를 하였고, 매우 많은 소아 부위마취에 관한 리뷰 아티클들과 가이드라인 제작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프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가 2018년도에 보고가 되었는데, 약 10만 건의 블록들을 분석을 하였더니 퍼머넌트한 뉴럴로직 데피시트는 단 한 건도 보고가 되지 않았고, 트랜지언트 뉴럴로직 데피시트는 약 25케이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페리페랄과 센트럴의 차이는 없었고, 최대 6개월 이내에 모두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레스트는 총 7건이 보고가 되었고, 모두 인판트에서 대부분 발생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아 환자들에서 부위마취를 시행을 하는 것은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뉴럴로직 컴플리케이션을 연령별로 좀 살펴보면 증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큰 아이들에서 대부분 레포트가 되었습니다. 하나들 대부분 한 주에서 한 달 이내에 증상이 모두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레스트 또한 중요한 합병증인데, 말씀드린 대로 7케이스가 있었고, 대부분 인펀트나 한 살 이내 아이들에게서 발생을 했습니다. 2011년을 전후해서 케이스 수가 좀 더 가파르게 누적이 되고 있고, 그쯤부터 이런 페리페랄의 비율이 센트럴의 비율과 대등해지고 있습니다. 초음파 시술의 증가와 초음파를 이용한 플레인 블록 같은 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2015년 이후에는 페리페랄 블록의 비중이 좀 더 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코달 블록이 주로 2세 이하의 소아들에서 시행되는 것에 비해 오늘 주제인 어퍼 로어의 블록은 좀 더 큰 아이들에게서 많이 시행이 됩니다. 페모랄 블록은 코달 블록 다음으로 많이 시행되는 블록이고, 어퍼의 경우에는 수프라클라비큘라 블록이 가장 많이 시행이 됩니다. 소아에서는 주로 핸드나 포암 서저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주로 경험하는 연령대도 이런 3세 이상의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소아에서의 신경차단은 주로 전신마취에서 시행이 됩니다. 신경차단 중에 어떤 이상 증상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한가라는 의문이 들지만, 프란 데이터에서는 전신마취 하에서 컴플리케이션 발생이 훨씬 낮았습니다. 어웨이크나 세데이션 상태에서는 컴플리케이션이 발생할 확률이 2.9배가량 높았습니다. 예전 가이드에서는 성인에서 마취된 환자들에게 부위마취를 시행을 하는 것은 신경손상 등의 증상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권고되지 않았습니다. 소아에서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신경손상을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재우거나 전신마취 후에 하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하지만 인터스칼렌 블록의 경우에는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같은 케이스가 보고된 바 있어서 성인과 소아 모두 전신마취 하에서 시행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프란 데이터 중에 인터스칼렌 블럭을 다시 따로 살펴보았더니 약 500 케이스 중에 레스트나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뉴럴로직 심텀은 한 건도 없었고 바스큘러 펑처가 한 건 있었지만 그 초음파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88%의 케이스에서 초음파를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 발표된 뉴럴로직 컴플리케이션에 관한 이 두 번째 가이드에서는 여전히 성인은 루틴으로 시행하지 마라. 소아에서는 전신마취하에서 시행하는 것이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인터스칼렌 블럭에 관해서는 따로 특별히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좀 오래된 연구이긴 하지만 3만 명의 이 프랑스 데이터에 의하면 약 66%의 페리페랄 블럭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중에 29%는 어퍼와 로어였습니다. 전체적인 컴플리케이션 레이트는 0.12%였고 센트랄이 페리페랄에 비해 6배가량 더 높은 컴플리케이션을 보이며 6개월 미만일 때 4배가량 더 높은 컴플리케이션 레이트를 보였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뉴럴로지 심톰은 약 3만 건에서 3만 케이스에서 0.17%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신마취 하에서 리저널 아네스테시아를 시행을 하는 것은 이런 큰 규모의 데이터들로 볼 때 제로 모탈리티면서 퍼머넌트 시콜레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고 특히 페리페랄 블럭의 경우 좀 더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프란 데이터에서는 전신마취나 딥 세데이션 없이 리저널 아네스테시아를 하는 것이 어떤 제어가 되는 인펀트나 10세 이후에 협조가 되는 그런 연령에서 주로 시행된 것에 비해 이 연구에 의하면 오스트리아의 싱글센터 연구인데 전 연령에 걸쳐 마일드 세데이션 하에서 제네럴 없이 BPB를 시행을 했습니다. 95%의 석세스 레이트를 보였고 컴플리케이션은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마취 방법을 고를 때 불가피하게 전신 마취를 피하고 싶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큐트 헤파타이티스나 URI 심텀 등이 있을 때 그런 보고들이 조금 있었고 이것은 저희 병원 케이스인데 10살 여자아이가 디스탈 티비아 프랙처로 로컬 병원에서 전신 마취 진행 중에 아나필락틱 쇼크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소생된 후에 오게 되었습니다. 스킨 테스트를 했더니 모든 신경근 차단제의 양성 반응을 보였고 환자 보호자 모두 전신 마취를 강력하게 거부하는 상황이어서 함니티아 사이아틱 너브 블럭과 사피너스 너브 블럭을 하여 수술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나가 매우 협조적이고 동기부여가 확실히 됐었기 때문에 다행이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소아에서 초음파에 의한 이점을 살펴보면 퍼포먼스 타임은 랜드마크에 비해 길지만 온셋을 더 줄여주고 석세스 레이트를 높여줍니다. 블럭의 퀄리티 또한 다 향상을 시켜주는데 신경 자극기와 이런 아웃컴은 큰 차이가 없다고 했지만 초음파는 구조물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약물이 퍼지는 정도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방법들과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손이 눈보다 빠른 그런 분들도 소수 있겠지만 대부분 평범한 우리들은 눈이 더 좋기 때문에 초음파를 사용을 하는 것이 현재 안전과 아웃컴을 향상시키는 방법일 것입니다. 2019년에 발표된 코크란 리뷰에서는 2,300명의 환자들을 분석하였더니 초음파에 의한 이점은 성공률을 높여주고 프로시저 타임을 감소시켜주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상적인 이점인 통증 점수의 감소나 블럭 듀레이션 증가 등은 임상적으로 와닿을 정도로 크진 않았습니다. 초음파의 사용 빈도는 약 30%에서 2015년에는 90%가량까지 증가를 하였습니다. 같은 시기 동안 뉴럴로직 컴플리케이션의 비율도 점차 감소를 하였지만 이것이 초음파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초음파를 사용하는 중에 얼마나 니들과 신경이나 혈관 등의 주변 구조물과의 관계를 면밀히 살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니들과 너브의 디스턴스, 니들과 플루라의 디스턴스, 니들과 이런 구조물과의 혈관 같은 구조물과의 거리를 잘 확보를 하는 것이 아웃컴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소아 환자들은 사용하는 국소마취제의 용량 또한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역시 이것도 프란 데이터인데 약 4만 건의 페리페랄 블럭을 다시 조사를 해보니 센터마다 약 5배에서 최대 10배까지 용량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준 없이 경험적인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대표적인 페모랄, 팜니티알, 스프라클라비큘라 블럭 같은 경우에는 케이지당 1mg 전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같은 해에 에스라와 아스라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어퍼와 로어 블럭의 경우에는 kg당 0.5에서 1.5mg까지, 플레인 블럭 같은 경우는 kg당 0.75mg까지를 세이프 도즈로 리커멘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용량은 성인에 비해서는 절반 이하의 용량입니다. 성인은 통상적으로 로피바케인의 경우 kg당 3mg 정도가 알려져 있고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대 300mg까지 하이스트 리커멘디드 도즈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아의 신경은 커넥티브 티슈가 적고 직경이 작고 마일리네이션이 덜 발달했기 때문에 낮은 농도에서도 신경 차단이 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커멘디드 도즈 안에서 농도를 낮추면 원하는 정도의 볼륨을 충분히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소아 환자들은 성인에 비해 작기 때문에 신경이나 혈관 같은 여러 구조물들도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손상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블런트 니드를 사용을 할 때 쿠션 이펙트라는 것이 있는데 스킨이나 덴스한 조직을 뚫을 때 텐션이 가해지다가 일정한 압력 이상에서 딱 뚫리면서 이제 바늘이 원하는 위치보다 더 나아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우선 9세 남자아이의 인터스칼렌 블럭 영상인데 미드스칼렌 머슬을 뚫지 못하고 프레버테브랄 레이어를 잘 뚫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이 이제 관찰이 됩니다. 힘을 더 주고 싶지만 우발적으로 들어가서 이 신경을 손상하게 될까봐 이제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때 뚫리고 갑작스럽게 뚫리면서 바늘이 나아가는 것을 오버슈팅이라고 표현을 하고 성인에서는 이런 공간의 여유가 좀 더 있지만 소아에서는 작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에코제닉 리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왼쪽의 것이 좀 더 샤프하기 때문에 소아나 체구가 작은 분들에게서는 이런 샤프한 니드를 좀 더 샤프한 니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개월 아이의 영상인데 타겟의 위치가 1cm보다도 훨씬 얕습니다. 플루라도 매우 가깝게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플루라의 위치를 영상에서 확인을 하면서 니들 비주얼리제이션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초음파에 의해서 수프라 클라비큘라 BPB 때 뉴모소락스의 위험은 드라마틱하게 감소를 하였습니다. 클라피클 상방에서 블록을 시행할 때는 브라키알 플렉서스를 루트 레벨부터 전체적으로 프리스캔을 해보는데 성인에서는 인페리어 트렁크, 즉 C8과 T1 오리진은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문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아들은 그런 C8번과 T1 해서 인페리어 트렁크도 잘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인페리어 트렁크가 지금 잘 플루라 위에서 잘 구분이 되고 있고 립 위로 살짝 올라가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잘 보이기는 하는데 서비컬 플루라가 성인보다 더 위쪽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이런 인페리어 트렁크가 퍼스트 립 위로 잘 안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관찰이 됩니다. 이 인페리어 트렁크가 계속 시도를 해도 플루라에서 이제 더 올라오지 않는 것이 주로 관찰이 됩니다. 성인에서는 서브클라비안 아테리와 뉴랄 컴포넌트들이 이제 퍼스트 립 위로 충분히 잘 올라오도록 잡는 이런 코너 포켓 이미지를 잘 잡아야 리모소락스의 위험도 없고 인페리어 트렁크를 잘 차단을 할 수 있어서 올라 스페어링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아에서는 코너 포켓이 잘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안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런 인페리어 트렁크가 플루라 위에 위치하는 것이 잘 보이기 때문에 블럭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플루라와 니들 사이에 이런 간격을 잘 유지를 해야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수프라클라비큘라 BPB에서 최근에 소개된 인터트렁컬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각 트렁크 사이가 아디포스 티슈로 이루어진 레이어로 구분이 되고 그 사이로 국소마취제를 이렇게 주입을 하게 되면 고식적으로 시행을 하던 전체적인 인트라 클러스터 블럭보다 신경손상 측면에서 훨씬 안전한 것 같습니다. 소아에서도 간혹 의도적이진 않지만 이렇게 트렁크 사이가 잘 박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인페리어 트렁크와 미드 트렁크 사이로 국소마취제가 잘 퍼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수프라클라비큘라 뷰가 퍼스트
립 위로 잘 잡혀도 이처럼 예상치 못한 혈관을 만나게 되면 이곳으로 니드를 진입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도살 스카풀라 아테리인데 대개는 미드 트렁크와 인페리어 트렁크 사이로 지나갑니다. 너브들은 위아래로 스캔을 해도 그 자리에 연속적으로 있지만 혈관은 그 신경들 사이로 가로지르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칼라도플러를 이용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런 경우에 인프라 클라비큘라 같은 다른 위치에서 BPB를 하게 되는데 브라키알 플렉서스의 주행에 따라 좀 더 디스탈인 파라토라코이드와 인프라 프록시말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이 인프라 프록시말 어프로치는 비교적 최근에 소개된 포스트 클라비큘라 어프로치와 같은 방법인데 클라비클과 평행하게 프로브를 위치를 하면 악실라리 아테리 옆으로 이렇게 코드들이 나란히 포개져 있게 됩니다. 이 세 코드 사이에 니드를 진입을 하고 국소마취제를 주입을 하면 블럭이 잘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프라 클라비큘라보다 좀 더 덴스하게 모여있기 때문에 좀 더 블럭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인프라 레벨에서 시행하는 블럭들은 프레닝 너브와 구조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횡격막 마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인에서 저희가 수술 전후 홍보 사진으로 수프라 클라비큘러 어프로치와 코스토 클라비큘러 어프로치의 횡격막 마비 비율을 조사해 본 것인데 수프라의 경우에는 약 40% 발생을 한 반면 코스토의 경우에는 약 3케이스에서만 100명 중에 3케이스 정도에서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에서도 이런 횡격막 마비가 발생하는지 예전 데이터를 통해 다시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수프라 클라비큘라 BPB 소아에서는 수술 전후에 그런 사진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 케이스에서만 한 10mm 정도의 체인지가 보였지만 이거를 팔씨가 생겼다고 봐야 할지는 좀 모르겠었습니다. 사용한 국소마취제의 용량이 달라서인지 소아에서 국소마취제의 스프리딩 패턴이 성인과 달라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희의 데이터에서는 팔씨는 거의 생기지는 않았었습니다. 많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간혹 클라비클이 부러진 아이들도 옵니다. 이때는 로우 인터스칼 레벨에서 7번 정도까지 차단을 해주고 클라비클의 스킨 부분을 담당하는 프레버테브랄 레이어 바깥에 수프라 클라비큘라 너브 자체도 따로 차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클라비클에 관해서는 8월에 V마취 학회에서도 좀 더 자세하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페모랄 러브 블럭은 니 서저리에서 주로 시행이 됩니다. 다른 하지 신경들, 사이아틱 러브 블럭이나 옵트레이터 러브 블럭 없이는 완전한 진통을 이루지는 못해도 이 자체만으로 아날게식 이펙트가 매우 좋습니다. 풀한 데이터에서도 가장 많이 시행되는 페리페랄 러브 블럭입니다. 모터 블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농도에 따라서 쿼드리셉스 위크니스로 낙상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환자 보호자에게 잘 설명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고 페모랄 러브가 페모랄 아테리 옆에 위치한다고 주로 알려져 있지만 옆보다는 파시아 일리아카에 의해 전혀 다른 공간에 있기 때문에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잘 해서 러브 블럭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험했던 케이스인데 10살 남자아이가 예전 프랙처로 양측 다리 길이가 달라져서 디스탈 피머 쪽 성장판을 일시적으로 잡아주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페모랄 러브 블럭을 시행을 해줬는데 수술 후 다음날 안테리어 사이 부분에 감각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모터는 괜찮았었고 환자는 크게 불편함은 없어 보여서 옵저베이션을 했었고 5일째 퇴원 시에는 감각이 거의 대부분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나가 호소한 증상은 안테리어 페모랄 큐타니어스 너브의 두 브랜치 중에 인터메디에이트 페모랄 큐타니어스 너브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인기나 레어에서 일찍 분지를 해서 나갑니다. 페모랄 러브가 파시아 일리아카 밑에서 잘 보이고 있고 디스탈로 약간 내려가면 안테리어 페모랄 큐타니어스 너브가 분지를 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블럭을 할 때는 이런 분지들이 나가기 전 좀 더 상부에서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하는 것이 브랜치 인저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힙 서저리에서는 파시아 일리아카 블럭을 합니다. 페모랄 블럭처럼 위치를 잡고 바깥쪽으로 조금 이동시킨 후에 프로브를 90도가량 로테이션하면 일리아쿠스 머슬이 길게 잡히고 그 이후로 파시아 일리아카가 진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때 잘 보이는 딥 서컴플렉스 일리악 아테리를 찾으면
것이 그 약물이 파시아 일리아카 밑으로 주입이 되고 있다라는 좋은 랜드마크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쭉 시키면 파시아 일리아카 밑으로 스프리딩 되는 것을 잘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파시아 일리아카가 페모랄 너브와 라테랄 페모랄 큐타니스 너브는 당연히 잘 블록을 하지만 옵투레이트 너브 자체를 차단을 하는지는 또 문헌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볼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아티피셜 패스웨이가 아니라면 해부학적으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차단이 될 수 없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소아에서는 이런 것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성인 데이터에서는 파시아 일리아카 블록에서 옵투레이터 블록을 추가적으로 시행을 했더니 좀 더 진통제 사용량을 줄일 수가 있었어서 힙 아스로스콥 같은 서저리 등에서 옵투레이터 너브 블록을 추가로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아틱 너브 블록인데 앵클이나 풋 서저리에서 판미티알 레벨에서 주로 합니다. 포스테리어 티비알 러브와 커먼 페로니알 러브가 갈라질 쯤에 니드를 진입을 해서 국소마취제를 주게 되면 두 신경이 이렇게 잘 박리되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스프리딩 되는 패턴이 이런 에피미지움과 파라뉴랄 시스를 잘 구분하는 것인데 파라뉴랄 시스 안으로 잘 들어와야만 성공률이 좋고 빠른 온셋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아환자들에 대한 부위마취의 안전성과 상하지에서의 여러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초음파를 사용하고 적절한 국소마취제 용량을 사용한다면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술입니다. 많은 분들께 이런 블록이 마취의 루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